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김동인의 감자입니다. 김동인의 대표작이면서 1920년대 생활상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소설이죠. 그럼 김동인의 감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녀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정직하면서 엄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복녀는 다른 농민들처럼 생활하긴 했지만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게 되었죠. 복녀가 15살 되던 해, 복녀는 마을의 호라비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갔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그 호라비의 아버지는 유능한 농민이었습니다. 밭을 몇 마직이나 가질 만큼 재산이 넉넉했었지만 그가 죽고 호라비가 재산을 운영하면서 가세가 기운 것이죠. 극도로 게을렀던 그는 재산을 하나 둘씩 팔아버렸고 결국 마지막 남은 재산 80원으로 복녀를 데려온 것입니다. 마을 어른들은 복녀의 남편에게 밭을 소작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었지만 그는 제대로 된 농사를 짓지도 않은 채 놀기만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인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 복녀의 아버지 장인의 인심도 잃어버렸습니다. 결혼한 뒤 3, 4년간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았었던 복녀 부부는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자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부는 평양성 안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집에 횡랑살이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복녀는 부지런히 일을 해보려 했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계속된 남편의 게으름에 복녀 부부는 결국 평양성의 칠성문 밖 빈민굴로 가고 맙니다. 복녀는 동냥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살이라는 나이, 반반한 외모 때문에 성매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정직한 집안에서 자랐던 그녀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굶는 날이 많아졌죠. 성내 솔밭에 송충이가 들끓었습니다. 관리들은 송충이를 제거하기 위해 빈민굴에 있는 여인들을 인부로 모집했죠. 빈민굴 모든 여인들이 지원했지만 소수만 선발이 되었고 그중 복녀가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복녀는 열심히 송충이를 잡았고 하루 30잔씩 돈을 벌었습니다. 5, 6일이 지났을 무렵 복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송충이는 잡지도 않고 놀기만 했는데도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여자 인부들을 목격한 것이죠. 인부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그들이 노닥거리는 걸 봐줄 뿐만 아니라 간혹 자신도 그곳에 껴서 같이 놀기까지 했습니다. 복녀는 이상하게 여겼죠. 그런데 얼마 뒤 감독관이 복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뒤쪽으로 함께 가자고 말했죠. 복녀는 얼굴을 붉힌 채 감독관을 따라갔습니다. 복녀는 그날부터 노닥거리는 젊은 여인들처럼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받아가는 여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녀는 지금까지 딴 사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짐승과 같은 일이라 생각했었지만 겪어보니 별일 아니라 여겼죠. 복녀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복녀는 얼굴에 조금씩 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녀로 인해 복녀 부부의 빈곤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빈민굴에 있었죠. 빈민굴 여인들은 가을이 되면 중국인의 밭에 가서 감자를 서리해오곤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복녀를 포함한 빈민굴 여인들은 감자를 서리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복녀가 감자 서리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밭의 소작인인 왕서방에게 붙잡혔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왕서방은 복녀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 말했죠. 복녀는 왕서방의 집에 갔다 1시간 후쯤 나왔습니다. 돈 3원을 받은 채 말이죠. 그 이후 왕서방은 수시로 복녀를 찾았습니다. 복녀의 남편은 왕서방이 오면 눈치껏 자리를 비켜줬고 왕서방이 돌아가면 집으로 와 복녀와 함께 왕서방이 남긴 돈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복녀는 왕서방이 바쁠 때 스스로 왕서방의 집으로 찾아가기까지 했죠. 그렇게 복녀 부부는 빈민굴 안에서 부유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이 왔습니다. 왕서방이 한 처녀를 사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복녀는 코웃음을 쳤죠. 사람들은 복녀가 질투를 할 거라 말했고 복녀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복녀의 기분은 좋지만은 않았죠. 왕서방의 새색시가 오는 날이 다가왔고 새색시가 오자 왕서방은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복녀는 잔치를 하는 동안 왕서방 집 모퉁이에 숨어 집안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왕서방과 색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자 복녀는 왕서방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서방과 새색시는 기겁을 했죠.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른 채 나타난 복녀는 왕서방에게 다가가 야릇한 웃음을 흘리며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 말했죠. 왕서방이 오늘은 일이 있어 가지 못한다 대답하자 복녀는 웃음을 거둔 채 갑자기 새색시의 치장한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왕서방은 벌벌 떨며 복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복녀는 쓰러졌죠. 그녀는 한 손에 낫을 든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왕서방이 자신을 때렸다며 낫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낫은 왕서방 손에 들린 채 복녀는 목에 피를 쏟고 쓰러진 채로 복녀의 시체는 무덤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을 몇 번이나 찾아갔고 복녀의 남편 역시 왕서방을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복녀의 시체는 한밤중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시체 주변에 둘러앉았죠. 왕서방과 복녀의 남편 그리고 한방 의사였습니다. 왕서방은 복녀의 남편에게 10원짜리 지폐 3장을 한방 의사에게는 10원짜리 지폐 2장을 줬습니다. 다음날 복녀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한방 의사의 진단과 함께 말이죠. 김동인의 감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던 복녀가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도덕적 몰락을 일으키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상황을 그린 작품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가진 소설을 자연주의 소설이라 하기 때문에 이 감자는 대표적인 자연주의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감자는 고구마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이 소설이 쓰인 시점 평양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920년대 시대상을 잘 반영했다고 평가받는 작품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김동인의 감자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